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서 인생이라는 이름의 긴 여행을 쉼없이 달려오신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나긴 여정 끝에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지도를 펼쳐야 할 시기에 서 계십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치열했던 지난날의 발자국들이 눈에 밟히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사회적인 관계의 끈이 느슨해지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이 시기는 어쩌면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경력과 지위가 사라지고 나니 이제 나는 누구와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세상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가장 익숙했던 곳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을 마주할 때 우리를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다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율곡 이이 선생의 가르침은 이 혼란스러운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율곡 선생의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보다 변치 않는 인간의 도리와 참된 삶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인간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율곡 이이 선생의 핵심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인생의 본질과 인간관계를 꿰뚫어보는 5가지 지혜를 포함한 총 8가지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지혜들은 여러분이 은퇴 후 겪는 소외감이나 무력감 혹은 복잡하게 얽힌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문제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율곡 선생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토록 갈고 닦아야 할 배움의 길을 강조했습니다. 그 길은 쉼 없이 자신을 수양하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며 모든 인연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남은 삶이 고독과 불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과 기쁨, 그리고 깊은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우리는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진실한 인연에 집중하고 그 관계를 정성으로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율곡의 가르침은 바로 그 정성과 진심을 어떻게 내면에서 길러낼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이제 잠시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으시고 이 깊은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기준, 그리고 변하지 않는 도리를 따르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율곡 선생의 지혜가 밝혀줄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의 가르침 중 모든 지혜의 근간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숙이, 즉 자신을 닫고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내 안의 참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대부분 바깥 세상, 즉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았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역할과 기대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적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의 역할이 사라지고 난 후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니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율곡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지 않고 남을 다스리려 한다면 이는 근본이 없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족이나 친구, 후배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내면이 흔들리고 공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다가선다 해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남과의 관계에서 오는 섭섭함이나 갈등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나 자신의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이란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탐구와 자기 반성을 일상화하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생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정직하게 기록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율곡 선생이 강조한 경의 자세가 바로 이 수기의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경은 단순히 남을 공경하는 태도를 넘어 스스로를 엄숙하게 다루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의 시간 동안 더욱 치열하게 내면을 바라보고 습관적인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자꾸만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수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에서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할 때 나의 경험을 강요하거나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직 덜 다듬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양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나의 경험을 교훈이 아닌 참고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겸손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스스로를 낮추는 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강함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닦는다는 것은 곧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어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곡은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예상치 못한 사람의 배신이나 오해, 혹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기를 통해 내 안의 기준과 가치가 확고해지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족의 경지야말로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이 인생 후반기에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가 오늘 만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의 나를 보여줄 것인지 스스로 다짐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인 수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졌다면 이제 두 번째 지혜인 경물치지를 통해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물치지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식을 넓히는 것을 뜻합니다. 율곡 선생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와 오해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지혜는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현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명예나 지위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 남은 삶을 함께할 진정한 인연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경물치지는 바로 그 본질을 파헤치는 지적인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친절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나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 행동의 이치와 배경을 차분히 살피는 것이 바로 경물의 자세입니다. 율곡은 배움을 강조했지만 그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식과 실천의 합의를 추구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곧 인간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며 이 도리를 깨달았으면 실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인간관계에서는 이 실천이 더욱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 세대와의 관계에서 세대 차이로 인한 이해 부족이 발생했을 때 경물치지의 정신은 왜 저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단순히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고 단정짓는 대신 변화하는 시대의 이치와 환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물치지를 삶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우리에게 지나친 기대와 불필요한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관계의 모습을 강요하다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경물치지의 지혜를 통해 사람의 본성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모든 관계는 불완전하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 타인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의 본질적인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경물치지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도 길러줍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했던 수많은 선택과 행동들 속에 어떤 이치가 숨어 있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고집이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 객관적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물을 바르게 보는 통찰력은 곧 사람을 바르게 보는 통찰력이며, 이는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잘못된 인연을 피하고 진실하고 성숙한 관계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 작은 현상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현상 뒤에 숨겨진 세상의 근본적인 이치를 차분히 탐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평온과 지혜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이 평생토록 강조했던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경의 자세입니다. 앞에서 경을 자신을 엄숙하게 다루는 수기의 정신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경의 정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지혜로 확장되어 적용됩니다. 경은 단순히 남에게 예의를 갖추는 형식적인 공손함을 넘어 상대방의 존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내면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 경의 정신을 삶의 깊은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은퇴 후 시니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 변화입니다. 현역 시절의 직함이나 지위가 사라지면서 과거와 같은 극진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때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율곡의 경의 정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진심 어린 경의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나는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든 아니면 존중하든 관계없이 나는 내 안의 도리에 따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의 자세는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안함이라는 핑계로 함부로 대하거나 존중의 말을 아끼게 됩니다. 부부관계 혹은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내 가족이니까, 내 사람이니까라는 익숙함이 경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사소한 갈등을 증폭시키곤 합니다. 율곡 선생의 가르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정성을 다해 공경하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에서 평화롭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경의 자세는 또한 우리에게 일관성이라는 중요한 덕목을 부여합니다. 율곡은 군자의 행동은 안팎이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나, 시장에서 만난 평범한 상인에게나, 혹은 길을 걷다 마주친 어린아이에게나 동일한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맺는 관계는 일시적인 이익이나 화려한 수사보다는 변치 않는 진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을 경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 관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단단한 신뢰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의 자세는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면 설령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서운하게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도리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경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진심을 담아 공경하는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모든 인연을 금과 옥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경의 자세로 관계를 대할 때 비로소 노년의 외로움은 성숙한 존중이라는 보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의 가르침 중에서 인간관계의 깊이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함은 네 번째 지혜로서 앞에서 우리가 다룬 수기, 경물치지, 경의 자세가 내면에서 외면으로 발현되는 실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성실함을 단순히 꾸준함이나 게으르지 않음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율곡이 강조한 성실은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타인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태도로 확장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인생의 황혼기에 맺는 관계는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실함이 없는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어떤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율곡 선생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만사가 이루어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만사가 황폐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니어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성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성실함의 첫 번째 실천은 언행의 일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의 한계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약속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려는 정성스러운 태도 자체가 타인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특히 금전적인 관계나 중요한 책임이 걸린 약속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말조차도 진심을 담아 실천하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은 나의 변치 않는 인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성실함이 쌓여 오래도록 이어지는 관계의 믿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또한 자기 기만을 경계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실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려는 정직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줄 때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진심을 전하려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율곡의 성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지적 정직성까지 포괄합니다. 이러한 정직함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비로소 존경받는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맺는 새로운 관계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성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공동체나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실함을 통해 쌓아 올린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지위나 재산보다 훨씬 값진 유산이 됩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진정한 우정과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며 노년의 삶을 외롭지 않고 풍요롭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성실의 정성을 담아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정직한 삶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실함이 여러분을 위대한 인격자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곡 이이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수양과 진실된 관계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지혜인 때를 알고 물러설 줄 아는 지혜, 즉 지혜로운 처세에 대해 깊이 논의할 차례입니다. 율곡은 단순히 학문만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며 시의적절한 처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지혜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곧 분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야망과 도전이 삶의 원동력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무리한 욕심이나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지위나 권력을 놓지 못하고 억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자녀 세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려 드는 모습이 바로 때와 분수를 알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율곡의 지혜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는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이 마음을 접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물러섬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물러설 줄 아는 태도가 존중을 낳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조언이 상대방에게는 잔소리나 간섭으로 들릴 때 그때 입을 닫고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물러섬은 관계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속에서 오히려 상대방은 나의 배려를 깨닫고 나를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세는 또한 나서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는 균형 감각을 요구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나 가족에게 꼭 필요한 나의 지혜와 경험이 있다면 겸손한 태도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역할이 끝났을 때를 알고 미련 없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주역이 되어야 할 때는 기꺼이 조연의 역할에 만족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평온함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때를 알고 물러설 줄 아는 지혜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경쟁과 성취를 향해 달리던 젊은 시절의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맺는 모든 관계를 소유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이 대범함이야말로 율곡이 가르친 자연스러운 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 지혜로운 물러섬을 통해 평온하고 여유로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5가지 지혜를 율곡 이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지혜들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줄 실천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바로 노년의 배움은 즐거움을 낳는다입니다. 율곡 선생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은퇴 후 시간의 공백과 의미 상실로 인해 찾아오는 고독과 무기력함에 힘들어하십니다.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곡의 가르침은 나이 들물 성장을 멈추는 시기가 아닌 오히려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기회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노년의 배움은 새로운 직업을 위한 것이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영혼의 성숙을 위한 순수한 탐구입니다. 노년의 배움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젊은 세대와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지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익히거나 혹은 평생 미루어왔던 미술이나 음악을 배우는 일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호기심은 우리를 활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활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배움은 고독을 이기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배움이라는 몰입의 대상이 있다면 그 시간은 외로움의 늪이 아니라 성찰과 기쁨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책을 읽으며 위대한 현자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 배움은 끝이 없으며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은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격려이자 스스로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노년의 배움은 종국에는 내면의 평화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배움의 기쁨이야말로 나이 듦의 축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관심사를 놓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활력과 보람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그 보람은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에 빛나는 지혜로 투영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곡 이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찰하며 타인을 공경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그 모든 지혜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곳, 바로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 2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진리인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더욱 돈독히 할 것인가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의 노년기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율곡은 수신, 즉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의 출발점을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도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회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 어떤 명예를 얻었든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 인생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동안 각자의 역할 속에 숨겨져 있던 오랜 갈등이나 오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낯선 존재로 느껴지거나 간섭하는 존재로 여겨질 때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율곡의 지혜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역할의 재정립입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나 경제적 주도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와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경의 자세로 대하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조언은 하되 결정은 그들의 몫임을 인정하고 뒷바라지보다는 지지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큰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실함과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나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안일함이 가족 간의 벽을 쌓아 올립니다. 이제는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며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합니다. 율곡이 강조한 성실은 가족 간의 사소한 약속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정성을 포함합니다.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나 대화 시간, 작은 나들이 계획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실천할 때 가족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엮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족 관계의 성공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비롯됩니다. 수기를 통해 내면의 불안과 미성숙함을 다스리고, 경물치지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각자의 성격과 상황의 이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평안한 집안은 모든 지혜가 발원하는 가장 굳건한 터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따뜻한 사랑과 존중을 느끼고 깊은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의 평화야말로 율곡 선생이 추구했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율곡 이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과 가족을 다스리는 지혜를 넘어 사회를 바라보고 공존하는 지혜에 대해 논할 차례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베풀무의 미학 공존의 지혜입니다. 율곡 선생은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을 펼치면서도 백성들의 삶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나누는 것을 최고의 정치로 보았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베풀무의 지혜는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게 채워줄 가장 고귀한 덕목입니다. 은퇴 후 우리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능력이라는 값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세상과 나누는 행위가 바로 노년의 진정한 봉사와 베풀미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공허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자신의 가치를 베풀음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지혜를 나누어주고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때 우리는 내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며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풀무의 미학은 나누는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 그리고 경청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도 진정한 베풀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의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도 있고, 재능이 없더라도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일관성 있는 성실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색을 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율곡이 강조한 경의 자세로 도움을 받는 사람을 공경하며 조용히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 순수함이야말로 나와 타인을 동시에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존의 지혜는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에서 나옵니다. 율곡의 경물치지의 정신을 사회 문제에 적용하면 우리는 나와 다른 세대, 다른 계층,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과 이치를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사회를 나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공통의 선을 찾아 함께 나아가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역할입니다. 내가 가진 오랜 경험을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의 형태로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베품과 공존은 결국 인생의 의미를 자신 밖에서 찾는 여정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남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감과 성숙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남은 삶이 베풀무의 미학을 통해 빛나는 보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봉사 하나라도 성실함을 담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존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공존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은 노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유산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과 인간관계를 꿰뚫어보는 율곡 이이 선생의 8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시니어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깊이 있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여정은 외부의 시선에서 내면의 진실로 향하는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수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았고 경물치지로 세상의 현상과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는 지혜의 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경의 자세와 성실함을 통해 변치 않는 신뢰와 깊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때를 알고 물러설 줄 아는 처세를 통해 불필요한 욕심과 갈등으로부터 평온한 삶을 지켜냈습니다. 이 5가지 근본적인 지혜는 우리가 이후 다룬 노년의 배움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고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에서부터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마지막으로 베품과 공존의 지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된 삶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8가지의 가르침은 결코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순간마다 정성을 다해 실천해야 할 삶의 도리이자 가장 실질적인 행복의 비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쓸쓸함과 소외감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숙과 완성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율곡 선생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남과의 비교나 과거의 영광에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오직 내 안의 진실과 변치 않는 도리만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공경하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세상과 나누는 대범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태도야말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노년의 삶을 가장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드리워진 삶의 주름 하나하나가 이 지혜들을 실천하며 얻은 인격의 깊이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훈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따뜻한 포용력을 갖춘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은 삶을 충실히 살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율곡 이이 선생의 말씀을 바탕으로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